자, 네 번째 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시청자 질문 가보도록 할게요. 서민이 부자가 되는 게 성공보다 실패가 더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서민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 부자로 가려고 하다가. 제가 좀 여러분들한테 좀 기분 나쁜 말인데 늘상 얘기하죠. 서민들은 웬만하면 부자가 못 된다. 예. 서민들은 대다수가 서민으로 할 수밖에 없고, 극소의 사례를 제외하면 예, 부자에 가지 못합니다. 백날 첫날 재테크 책을 봐도 성공한 사람의 강의를 들어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잔인한 말이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기분 나쁘죠. 왜냐하면 누군가는 부자의 꿈을 꾸고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텐데. 많죠, 사실 그런 분들 대한민국에. 아니 상식적으로 서민 가정에 자라신 분들 중에 대부분이 다 포함되죠. 부자가 되기 싫은 사람 누가 있으며 다 부자가 되고 싶죠. 그런데 여러분들 살아보면 알잖아요. 웬만하면 안 된다는 거. 예. 웬만하면 안 됩니다. 좀 냉정한 얘기인데. 뭐가 여러분한테 희망을 꺾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현실은 현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막 그런 거 안 믿어요. 뭐 가난해가지고 성공했다. 가난해서 뭐 지구 외차 끈다. 막 그런 것들 일치 안 믿어요. 왜냐면 그렇게 될 수가 없거든요. 서민들은. 될 수가 없어. 근데 아직까지 그런 게 먹히거든요. 뭔가 가난한 사람이 어떤 계기로 부자가 될거 먹혀요. 서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거죠. 없는 사람이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뭔가를 하나 잘 개발해서 그걸 가지고 했더니 지금은 뭐 여유가 있고. 사실 냉정하게 말하면 없어요. 자유성가는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서민들이 자유성가 되는 건 간단합니다. 연예인으로 뜨거나 아니면 운동선수로 대박 이뤄가지고 FA 계약을 한다거나 이번에 야구선수처럼. 네. 아니면 특정한 어플이나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대박이 된다거나 그런 케이스 아니고선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김연아 선수나 아니면 뭐 이대호 선수나. 이대호 선수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굉장히 지독한 흑수저입니다. 예. 흑수저인데 이제 어떻게 보면 대박 이런 거고. 운동선수 중에서. 그리고 또 누가 있냐. 지금 자유성 가진 사람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여러분도 아시는 분이에요. 카카오 김범수 회장님. 예. 그분도 흑수저 출신이에요. 흑수저들이 지금 손에 꼽히는 자산가 됐는데 지금 뭐 카카오 같이 위험에 빠져있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자산 가치는 거의 이재용과 맞먹는다고 들었습니다. 이재용 회장이니까. 한번 생각해봐. 뭔가 언론에 이렇게 많이 비춰주다 보니까 자유성가 케이스가 많아 보이지만 이거는 그런 거예요. 대한민국 전체 서민들 인구를 긁어 모았을 때 이 정도인 겁니다. 전체 중에 이 정도야. 그럼 절대 다수는 안 된다는 거예요. 확률로 얘기하면. 확률로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좀 냉정한 얘기인데. 그리고 그분들은 특출난 재능이 있어서 특출난 재능이. 그냥 약간의 재능이 아니라 특출난 재능이 있었어요. 여기 여러분 하나 얘기할게요. 서민들이 부자 되기 있는 첫 번째 이유는 서민들의 재능은 뻔합니다. 고만고만하고 뻔하다는 겁니다. 실력이 고만고만해. 잘해봤자 막 그렇게 막 눈에 띄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특출나야 됩니다. 그 야구 선수 중에 이대호 선수처럼 정말 리그를 씹어먹을 정도로 잘해야 돼. 그 김보수 회장님처럼 정말 머리가 비상해야 돼요. 공부도 잘해야 되고. 그분도 서울대 나왔잖아요. 서울대 콩국 나오셨나? 아무튼 그쪽에 나오셨잖아요. 그쪽에 여러분 공학도면 최강 티어 아닙니까? 대한민국에서.
공돌이 중에 최강 티어들 모이는 거 아니야? 아무나 갈 수 있는 곳입니까? 공부를 적당히 잘하는 게 아니라 아주 잘해야 되죠. 아주. 근데 서민들 중에서도 잘하는 사람도 있어. 근데 그 잘한다는 게 막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잘한다는 게. 요즘에 서민 가정에서 서울에 나온 사람들 뭐 아니면 의치안약수 가는 케이스도 별로 없잖아요. 별로 없어요, 여러분. 물론 그런 사람들이 간혹가다 있지. 뭐 공부 잘해가지고 고시 같은 거 뚫는다거나. 그런 케이스는 있지만 한 100명 중에 한 명 나올까요? 거의 없어요,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 거는 소수의 몇 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체를 얘기해요. 전체. 서민들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한 5,200만이면 한 2,600만 원 서민을 생각하면 더 될 수도 있는데 그냥 반을 잡을게요. 아, 반 더 되겠다. 한 3,500만 이상은 되겠네요. 그 사람들 중에서 그 전체에서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이 기량이 뛰어나거나 뭐 잘 되는 케이스 있어도 대다수의 사람도 고만고만해. 뻔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뭔가 재능을 발휘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힘듭니다. 요즘 같은 사회에서. 요즘에 워낙에 인프라가 발전해요. 인프라가 발전했다는 게 오히려 서민들한테 좋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다 공개가 돼버리잖아. 요즘 같은 세상에서 서민들이 더 성공하기 힘든 건 그런 거야. 인프라가 좋기 때문에. 오히려 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인프라가 좋은 게 알고 보면 좋은 게 아니에요. 왜냐, 다 공개가 돼버리잖아. 옛날에는 뭐 노른자들 비싼다 같은 거 있잖아요. 자기들만 알고 있었어. 뭐 지금은 여러분들 뭐 지도 키면 다 나오잖아요. 집값 얼마가 다 나오잖아요. 어디 개발될 것도 다 나와. 옛날에는 아는 사람 알고 있었어. 그래서 서민들이 예전에 부자가 되는 건 그런 거야. 뭔가 노른답장은 걸 자기만 알고 있어. 그거 잘 쥐고 있다가 대박 나서 거기 뭐 이제 학교 지어지고 뭐 관공서 지어지고 공부 같은 것도 여러분 생각해봐. 공부 같은 것도 옛날엔 정보가 없었습니다. 정보가 없어가지고 잘하는 사람들만 정보를 알고 있어. 근데 지금은 공부법이 다 공개가 됐어요. 누구나 다 볼 수 있어. 요즘에는 공부방법을 몰라가지고 공부 못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 공부방법 무수하게 많이 나왔거든. 책도 좋은 게 다 나왔어. 여러분, 내가 전에 그런 얘기 했습니까? 이 정보력이라는 거는 알려지면 알려질수록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 지금은 우리가 포털 사이트 웬만한 게 다 오픈이 돼버렸어요. 카페 같은 데가 다 할 수 있고 유튜브로 다 할 수 있고 모르는 게 이상한 겁니다.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걸 가지고 뭔가 돈이 되는 정보를 키우기 힘들어. 뭐 잘 된다고 하면 다 알고 있어.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서민들은 자본력이 없습니다. 이게 크죠? 한번 생각해봐. 뭐 집 같은 거 있잖아요, 여러분. 뭐 부동산 재미 보고 싶어도 이미 돈을 가진 사람들이 투자해서 돈을 버는 약간 돈놀이 같죠, 돈놀이. 가진 사람들이 쥐고 흔드는 것 같잖아요. 서민들 캐봐야 가진 파이가 적다 보니까 이거 가지고 살 수 있는 범위도 적고 사고 싶어도 뭐 대출하면 능력이 안 돼가지고 그 먼 산 바라보는 거 아니야. 그래서 연끌을 한 거잖아요. 이해는 해요, 이게. 너무 심하다는 거죠, 이게. 버는 돈이 뻔하다 보니까 당연히 모을 수 있는 돈도 한정적이고 직업도 막 그렇게 대단한 직업이 아니니까 대출 받을 수 있는 것도 한정적이고 그래서 서민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투자 같은 거 무리수를 많이 거는 거예요. 네. 서민들 중에 한번 생각해요. 모아놓은 돈이 여유가 있어가지고 그 돈 빼가지고 장사하고 사업하는 사람 얼마나 있을까? 없어요. 대부분 장사하시는 분들 뭐 주담대로 이제 대출 받아서 한다거나 아니면 은행에 돈을 빌려서 한다거나 아니면 사채까지 쓴다거나. 생각해봐, 여러분. 지금 뭐 공부 가지고 잘 된 세상이야? 성공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공부를 통해서는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있지. 좋은 직업을 가진 것만으로 성공할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없는 세상이에요. 물론 이 성공이라는 게 있잖아요. 각자 느끼는 성공이 다 달라. 뭐 어떤 시험에 합격을 하면 성공이라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다이어트에 성공하면 성공이라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내가 원하는 장소를 가가지고 만족을 하면 성공이라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성공 기준은 굉장히 주관적인 거예요. 근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성공이라 얘기하는, 우리 공통적으로 성공이 얘기하는 거는 비슷하잖아요. 돈 많이 벌고, 돈 많이 축적하고, 떵떵거리고 사는 거. 자본주의 관점을 봤을 때는. 여러분, 옛날에 부루마블 해봤죠, 부루마블. 부루마블이나 호텔 한 게임 해봤죠. 그 땅 따먹기 게임 해봤죠. 여러분, 서울 걸려도, 서울 살 100만 원 없으면 그림의 떡이야. 안 그래요? 그 누군가 저기 걸리면 나중에 그 사람 산단 말이에요. 100만 원 있는 사람이. 그럼 나 여기 걸려 200만 내잖아요. 부루마블 해보셨죠? 그랑 똑같은 거야. 뭐 투자하고 싶어 돈이 없으니까 그냥 돈 있는 사람한테 뺏기는 거야, 이게. 기회나 어떤 그런 것들이. 왜냐면 돈으로 도 기회를 살 수 있으니까. 여러분, 내가 부자책을 좀, 재테크책을 싫어하는 게 언제부터 싫어했냐면요. 책에 내 있는 내용이 나쁜 내용은 아니야. 나쁜 내용은 아닌데 그런 거야. 가진 게 없는 사람은 봐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걸 느꼈어. 재테크 책이 아무 무용지물이 없다는 느낌, 뭐 어떤 말았냐. 저도 재테크 책 미쳐가지고 한 20권 넘게 봤단 말이에요. 웬만한 거 다 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딱 보는 걸 멈췄어요. 왜 보는 거 멈췄냐? 내가 가난하면 이딴 책 아무 쓸모 없다는 거야. 왜냐, 내가 지금 가난하기 때문에 굴릴 수 있는 돈이 없잖아요. 알아서 뭐 한다고. 그리고 재테크 책은요, 그때그때마다 이 재테크의 관점이 달라집니다. 옛날 재테크는 사실상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옛날에 나온 건. 10년만 지나도 가치가 떨어집니다. 이 투자 관련 책은. 왜냐하면 트렌드가 달라지잖아. 옛날 책은 옛날 관점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경제가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을 가지고 없는 사람은 투자 백날 봐봐야 실행에 옮기지 못하면 그냥 그림이 떡이에요. 내가 그걸 확실하게 느꼈어요. 그래서 없는 사람은 재테크 책을 봐도 도움이 안 됩니다. 투자 같은 책을 봐. 차라리 뭐 짠돌이 책, 그리고 뭐 월급까지 아끼는 거, 소비 절약하는 거, 그런 책이 더 도움되지. 예.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거, 네 번째. 이게 가장 뼈 때리는 말일 수도 있는데, 뭐냐 하면 그런 거예요. 서민들은 살면서 투자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살면서 투자 기회가 왔을 때, 뭐 부동산 투자건 아니면 주식 투자건 아니면 뭐 자영업 같은 거를, 자영업도 어떻게 보면 투자입니다. 예. 왔을 때 이 한 번 실패하면, 예, 끝입니다. 끝인데 가진 사람은 여러 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 그런 거예요. 서민들은 원코인이야, 원코인. 무조건 원코인 클리어 해야 돼. 오라시 가봤죠, 여러분? 나는 용돈이 100원이고 가진 사람 5,000원이에요. 하도 용돈. 내가 예전에 그랬거든. 내가 예전에 어렸을 때 돈이 없어가 용돈 200원이었어요. 100원 반지도 있었고. 그래야 100원으로 무조건 끝판을 깨야 돼. 제가 좀 원코인에 목숨을 거죠. 이게 어렸을 때 버릇이야. 돈을 워낙 적게 받다 보니까 오라시 가면요, 제가 100원, 200원 가지고 가자. 그러면 바로 게임을 안 해. 왜냐, 바로 게임에서 끝나면 허무하잖아. 돈이 없는 거니까 하루 왼종일 그냥 진짜 손가락 빠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랑 구경하다가 좀 이제 좀 해야겠다 싶으면 그때 하는 거예요. 한참 지나가지고. 아끼고 있다가. 버릇이 돼 있어, 제가. 나이가 한참 먹어도 이제 좀 여유가 생겼는데 그 버릇이 아직도 남아있어. 예. 네. 근데 이게 살아보니까 얼추 우리 환경하고 비슷한 거예요. 우리가 투자하는 건 원코인이야, 원코인. 한 번의 기회밖에 없어요. 물론 살다 보면 두 번, 세 번은 있지만 그 한 번의 기회에 실패하면요, 성공할 수도 있지만 실패하면 끝입니다. 그리고 확률이 적어요. 서민의 투자 성공 확률은요, 실패 확률보다 적습니다. 그게 중요해. 한번 생각해요. 서민들이 지금 여러분 비트코인 주식 같은 것도 성공한 사람 얼마나 있겠어? 실패한 사람도 많지. 근데 서민들이 실패의 데미지가 너무나도 커요. 치명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집안이 못 일어난다거나 박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패할 수 있지가 아니라 실패 한 번 만들어 인생이 그냥 자빠질 수 있습니다. 게임 오버가 될 수 있어. 왜냐, 누군가 나한테
100원의 코인을 줄 사람이 없잖아요. 이걸 게임 난이도로 치면 서민들은 게임 난이도가 하디스트입니다. 하디스트. 베리 하디스트. 근데 부자들은 이지스트입니다. 가장 쉬운. 이지스트와 하디스트와 같은 게임을 하는 거예요. 난이도에서. 라이프를 우리가 훨씬 더 많아. 우리 라이프가 하나야. 그 죽으면 끝이에요. 죽어도 기회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끝이야. 그때 부자들은 기회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뭐 투자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극단적인 투자를 하면 안 돼. 극단적인 스탠스를.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서민들이 잘된 사람보다 자빠진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언론에서는 자빠진 사람들 얘기를 잘 안 다루잖아. 물론 다큐멘터리 같은 데서 좀 다루는데 우리나라 정사가 뭔가 실패한 사람들, 서민들이 뭔가 돈을 잘못 굴려서 실패했다. 자빠졌다. 길바닥에 나앉았다는 사실을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싫어할까봐. 일반 대중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서민들이 뭔가 했다가 잘못돼가지고 망하는 사례를 듣는 거 정말 싫어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서민들이. 그래서 드라마 같은 데 일부러 서민들이 망한 사례를 안 집어넣어요. 서민들이 망해서 깃바닥에 막 흩어지고 막 이런 거 안 보여줘. 집안 박살나는 거. 잘 사는 건 보이잖아. 왜 그런가 하면 기본적으로 서민들이 망해서 집이 박살나는 것을 보는 걸 정말 두려워해. 실제로도 많이 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봤을 땐 드라마에서 그렇게 만드는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언론에서 자꾸 있잖아요. 성공 사례만 비추다 보니까 성공한 사례 많은 것 같지만 없어, 여러분. 없어. 우리 실패한 사람들 무수하게 많은데 그런 것들은 괜히 다루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 흔해 빠진 것도 있고 사람들이 다뤄봤자 거기에 대해서 좋은 반응 안 주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있잖아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서민의 절대 다수는 부자가 될 수 없어. 근데 부자가 되지 못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나한테. 붕어 형, 그러면 부자 안 되면 열심히 살 필요가 없네요. 그건 아닙니다.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여유 있는 서민이 돼야 돼. 서민이 되더라도 뭐 중산층 정도로 간다거나 적어도 내가 피자한 돈이 있는데 그 돈이 없어가지고 스스로 못 벌어서 내가 죽는다거나 아니면 집에서 쫓겨난다거나 아니면 내가 빚쟁이가 찾아와서 돈 달라고 한다거나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순간이 다가오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서민이라고 해서 다 같은 서민이 아닙니다. 보통 언론에서 서민들을 싸잡아서 똑같이 얘기하는데 빈곤하고 가난. 근데 서민이라고 해서 다 빈곤하고 가난하지 않습니다. 가난하고 서민한 빈곤은 따로 있어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서민을 살더라도 가난하고 빈곤해서 정말 사는 것 같지 않은 그런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내가 버는 돈이 적어도 내가 하는 일이 뭔가 좀 그렇게 대단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월급을 잘 관리하시고 뭐 떵떵거리 살지 않더라도 적어도 내가 살아가는데 의식주의 해결 가능하고 누구한테 손 안 벌리고 잘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서민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꾸 뭔가 투자해서 인생을 바꿔보려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어가지고 했다가 자빠지는 사람들보다 자기가 가진 것에 만족하고 욕심 부리지 않고 무리수가 걸리지 않는 그런 분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네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